안녕하세요. 까칠한 담임쌤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무척 오랜만에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학원의 모든 스케줄이 바뀌게 되었고 또 양질의 동영상을 제공하고자 여러 자료를 조사하면서 시간이 많이 걸려 업데이트가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수능이 끝나고 나면 나름 여유 시간이 생기니까 여러분에게 보다 유익한 동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연히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 드디어 21학년도 수능시험지 배송을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무덤덤하셨던 수험생이나 학부모님들께서도 이런 소식을 듣게 되면 그동안 없었던 울렁증이 갑자기 터져서 매우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10여 년 동안 재수생을 경험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수능에서 주의해야 될 상황과 멘탈 관리하는 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반 학생들에게 마지막 상담할 때도 이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도 스킵하지 마시고 학부모님 그리고 수험생 모두가 끝까지 동영상을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수능 시험을 볼 때 유의해야 될 사항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짐작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사상 유례 없는 시험 환경 속에서 시험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머릿속에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았는데요. 아마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그동안 몸소 경험했던 가림막으로 인한 책상 공간 부족 현상을 경험하실 겁니다. 이건 나름대로 공부를 하시면서 익숙해지긴 하셨지만 그래도 불편한 요소는 분명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 문제를 풀면서 가림막 부딪히는 소리나 또는 성격이 이상한 수험생들 때문에 그게 의도적이든 또는 실수가 됐던지 간에 떨어지는 소리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고 또는 쉬는 시간에 그것이 파손이 되어서 수리하는 과정 때문에 약간의 혼란의 과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일부 이기적인 수험생들이 나는 호흡을 제대로 해서 문제를 잘 풀겠다라는 욕심 때문에 턱스크를 하는 학생도 생겨날 수가 있고 그렇다면 그 학생과 감독관 사이에 논쟁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사실 더 심각한 일은 이걸 수 있는데 일단 기침을 계속해서 하는 학생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전하고 느낌은 많이 다르겠죠. 그리고 최악의 상황은 시험 중에 갑자기 발열을 호소하는 학생이 생길 수 있을 거고 그러면 감독관께서는 그 학생을 따로 이동시키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것이 실제 시험장에서 여러분 교실에서 실제로 일어났다고 상상해 보세요. 대단히 소름 끼친다고 생각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거는 저는 오히려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일어날 거라고 애시당초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이거 나 수능을 망치려는 나쁜 징조 아닐까? 라고 여기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수능은 의외로 당일 컨디션과 자신감에 따라 대단히 큰 영향을 받습니다. 수능날 아침에 눈을 뜨면 의도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이런 일들이 교실에서 발생을 하게 되면 우리 수험생들은 갑자기 겁을 먹게 돼서 이거 나한테 나쁜 일이 일어나는 또는 재수를 해야 되는 나쁜 일의 징조라고 여기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왜냐? 이런 것들은 내 교실뿐만 아니라 이번에 수능을 치르는 모든 교실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아까 제가 강조드렸던 것처럼 이런 상황이 그냥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험장 가기 전에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상상으로 돌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나는 당황하지 말고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가볍게 넘어가고 나는 내 패턴대로 시험 문제를 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거기에 이런 생각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거? 혼동 속에서 오히려 큰 기회가 온다라는 명언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얘기하셨다고 그러시죠. 위기라는 단어를 한자로 쓰면 두 글자로 구성이 되는데
한 글자는 위태로울 위자고 또 한 글자는 기회 기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시나 동서양의 철학이 통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 얘기는 뭔 얘기냐? 영웅이 탄생되는 거. 시대의 혼동 속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재산을 많이 모으시는 분, 의외로 경제적 혼동 속에서 많이 나오십니다. 뭐 비유가 좀 웃길 수는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혼돈 속에서 중심을 잡고 시험 문제를 제대로 평상시대로 푼다면 그런 일들 때문에 멘탈이 흔들리는 학생 때문에 평균 점수가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는 큰 이득을 얻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시고 이런 일들은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하고 덤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학생들이 수능날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약물이나 카페인 음료를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청심환 같은 게 있죠. 이게 환약 형태도 있고 액상 형태도 있을 겁니다. 또 요새 저희 학생들한테 들은 정보인데 수험생용 전용 신경 안정제 같은 게 있다고 합니다. 뭐 합법적인 거겠죠. 뭐 당연하겠지만 또 잘 알다시피 카페인이 포함된 유명한 음료수 핫땡땡 그리고 스타딱땡땡 우유 그리고 박땡땡 뭐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또 당연하지만 커피 같은 게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평상시에 이런 거를 복용하셨던 친구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 근데 생각보다 평상시에 이런 걸 복용하지 않은 친구들은 복용을 했을 때 또는 음료를 마셨을 때 의외로 부작용을 발생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 반 학생이 남학생이었었는데요. 그 학생이 평상시 커피를 안 마셨는데 자기가 피로가 누적이 되다 보니까 아침잠이 너무 많아진 것 같아서 수능날 아침에 커피를 먹어보는 게 어떨까요? 라고 저하고 상담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커피 정도니까 괜찮겠지 하고서 그래 한번 먹어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카페인 과민 반응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시험을 보는 내내 심장이 쿵쾅쿵쾅 뛰어서 진정시키느라고 되게 고생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이 끝나고 나서 저한테 와서 선생님 미리 한번 먹어보라고 애들한테 지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특히 여학생 같은 경우도 의외로 약에 취해서 시험 성적을 제대로 못 낸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방금 드린 그 남학생의 경우처럼 카페인 과민 반응 현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능날 아침에 좀 피로를 좀 쫓아내고 아니면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복용을 해볼 생각이 있으신 학생이라면 수능날 하지 마시고 수능 전날 뭐 수요일보다는 저 개인적으로 화요일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화요일에 미리 복용을 해보고 부작용을 확인해 보는 게 대단히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먹어본 다음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그것도 수능 아침에 적정량을 복용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경 안정제 같은 거나 청심환은 그래도 한번 의사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난방 상황을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능이 미뤄지게 되어서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요새 날씨가 꽤 추워졌죠. 그래서 추운 환경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시험을 봐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얇은 옷을 좀 여러 겹 착용을 하시거나 방석 같은 걸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얇은 옷을 여러 겹 입으셔서 거기 난방 상황이 괜찮다. 그래서 너무 더워서 힘들다. 그러면 옷을 벗는다던가 아니면 춥다 그러면 옷을 입는 것 같은 걸 통해서 체온을 조절하시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근데 너무 두꺼운 옷 한 벌만 입고 가면은 사실 체온 조절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조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릎 담요나 방석 같은 거는 반드시 해당 교실의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따르셔야 될 겁니다. 감독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권한을 요새 많이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임의로 행동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마시고 이런 것도 지시사항을 따르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 내용이 중요하고요. 더더군다나 요새 학생분들께서 속내에 입는 것 자체를 뭐랄까요, 이렇게 뭐 옷태가 좋게 보이기 위해서 잘 안 하는 것 같긴 한데 나는 추위가 너무 힘들어서 못 참는다 그러면 속내 같은 것도 입으신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나는 답답해서 싫다 그러면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얇은 옷을 여러 개 겹쳐 입고 입었다 벗다 하면서 조절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에너지 보충을 하기 위해서 초콜릿이라던가 사탕이라던가 음료를 섭취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보통 쉬는 시간이나 뭐 식사 시간 이후에 되겠죠. 그런데 조심하실 거는 지나치게 차가운 간식이나 과일이나 음료는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저도 여러분한테 말을 배워서 얼죽아라 스타일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엄청 추운 날에도 무조건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뭐 이렇게 고집하는 분들이랑 얘기를 한다고 하시는데 뭐 개인 취향은 존중하긴 합니다만 지금 이 시험을 볼 상황에서는 심리적인 게 되게 크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긴장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찬 음료, 과일, 간식 같은 걸 먹게 됐을 때 의외로 체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조금 미지근하거나 조금 따뜻한 것, 또 그렇다고 뜨거운 건 좀 또 위험하고요. 어쨌든 좀 적당히 따뜻한 그런 것을 좀 섭취하는 걸 좀 권해드리고 초콜릿이나 사탕 같은 것도 좀 이따 주의사항을 드리긴 하는데 뭐 드시는 건 상관은 없지만 먹고 나서 입이 텁텁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나름 대비책을 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의외로 또 나는 너무 배부른 느낌이 싫다 라고 해서 음식 자체를 섭취를 안 하는 분도 계시는데 이것도 대단히 위험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생각보다 탐구나 제2외국어를 풀 때 집중력이 떨어져서 선생님 저 실수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라고 해서 하소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비록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문제를 풀긴 하지만 상당한 많은 칼로리를 소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아예 안 먹겠다. 이건 좀 위험하고요. 근데 나는 배부른 느낌이 싫다. 그러면 부모님께 부탁을 드려서 죽 같은 것 또는 좀 칼로리를 어느 정도 섭취할 수 있는 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3교시, 4교시 그 이후에 시험 볼 에너지 보충을 위해서 음식을 아예 안 먹겠다. 이것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진한 코코아나 핫초코 또 여러분들 좀 진하게 가루 커피를 타 먹는 경우 있잖아요. 아니면 너무 지나치게 단 음료 같은 걸 먹고 나면 입안이 텁텁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뭐 휴대용 가그린이나 아니면 자일리톨껌 또는 따뜻한 물 같은 걸 마셔서 입을 헹구고 조금 개운한 느낌으로 시험을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저희 반 학생들한테는 따뜻한 보리차라던가 아니면 그 꿀을 탄 차를 추천을 해주는데 이게 저도 주위에 그러니까 권유를 받아서 학생들한테 조언을 해줘 봤더니 의외로 반응이 좋았습니다. 뭐 보리차 같은 거는 먹고 나도 개운하고 입이 텁텁해지는 게 없고 꿀차 같은 것도 칼로리를 섭취하는데 꽤 좋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번에는 공용 물품을 사용하는 게 좀 위험해서 학교에 분명히 정수기가 있기는 하겠지만 개인 보온병을 활용하셔서 너무 뜨겁지 않게 또 너무 차갑지 않게 준비를 해 가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막 그때 너무 긴장을 하게 될 때 여러분도 놀라시겠지만 손떨림을 막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뭐 손 자체를 만나보시면 엄청나게 차가워진 걸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손난로 같은 걸 많이 챙겨가는 친구들도 많죠. 너무 긴장을 할 때 손난로를 들고 따뜻한 음료수나 보리차 같은 걸 마시게 되면 나름대로 긴장감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 좀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또 행동을 주의하실 걸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많은 전문가들께서 시험 문제를 푸는 그 시간보다는 생각보다 쉬는 시간 또는 쉬는 시간에 학생들끼리 모여서 답을 채점하고 이야기를 벌일 때 또 점심시간에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벗어야 되겠죠. 또는 화장실을 이용할 때 또 입을 개운하게 하겠다고 해서 양치를 할 때 그럴 때 오히려 전염될 가능성이 크다고 걱정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에 옆에 모르는 학생들이 막 너무 많이 모여서 이야기를 세게 하고 있다던가 그러면 그냥 오히려 자리를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식사를 하고 나서 양치를 하는 거는 올해는 좀 거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신 너무 막 입이 나는 그건 못 견디겠다. 막 그 음식 냄새 나는 게 그렇다면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휴대용 가그린이나 자일리톨 껌을 활용해서 빨리 사람 없을 때 하시고 그 다음에 가그린 같은 거는 뭐 간단하게 입을 헹구고 하수구에 버려도 괜찮으니까 뭐 사람이 없는 하수구 같은 데를 찾아서 가글을 하시고
이렇게 버리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매너 없이 막 이상한 데는 뱉지는 마시고요. 어쨌든 그렇게 조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쉬는 시간에도 이번에 감독관분들이 들어오셔서 거리를 떨어뜨리게 점검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요거를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살짝 팁인데요, 여러분들. 제가 그 앞에서 정식 컨설팅 동영상에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수능 당일날 온라인 배치표에 아마 시간들을 보통 정해놓고 있을 건데, 여러분 답을 입력하고 가채점을 받으면 할인 쿠폰을 받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아마 각 사이트를 보면 꽤 많은 상품들도 아마 걸어놓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유는 설명드렸죠. 각 온라인 배치표 사이트들은 여러분의 데이터를 얻는 게 너무 중요한 회사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제공할 겁니다. 그러니까 나 수능 끝났어.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탁 풀려서 그냥 놀아제끼는 것보다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정식 컨설팅을 할 때 두세 개 이상의 사이트를 반드시 활용해야 되니까 내 개인정보 제공하는 거 기분 나쁜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써야 되는 거니까 미리 입력을 하셔서 전체적 추이도 한번 보고, 그리고 그 다음날 다다음날 논술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살짝 힌트를 얻을 수 있으니까 입력을 하시고 그리고 쿠폰을 받아서 활용하시는 것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6가지 정도는 여러분이 시험 보기 전에 반드시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수능 시험장에서 그런 멘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그놈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썸네일에 올렸던 것처럼 수능을 정복할 것인가 아니면 수능에 내가 정복당할 것인가, 이거는 여러분 멘탈에 달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손자병법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나를 위태롭게 만들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먼저 나의 심리 상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시점에 나의 심리 상태는 이럴 겁니다. 뭐냐면 지겨워. 나 점수는 잘 모르겠고 차라리 빨리 시험이나 끝나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역시 피로가 누적이 되고 실제로 이 시간이라면 원래대로라면 놀고 있어야 될 시점인데 아직도 수능이 안 끝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겨워서 스트레스 받아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막상 종이 봉투형 실무를 풀어보면 또 틀린 게 많아서 나한테 한 달만 시간이 더 있었으면 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이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나에게 발생이 돼요. 근데 이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어떤 영향을 끼치냐면 이러한 감정 속에서 내가 여태까지 해온 걸 뒤돌아보니 내가 고3 또는 재수 시작할 때 설정한 공부 계획을 완수하지 못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극강의 의지를 갖고 있는 학생이라도 사실은 완수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의 욕심은 커졌거든요. 그 상황에서 계획을 짠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역시 난 개쓰레기인가 봐 라고 자존감이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독서실에, 교실에, 학원에 옆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 무언가 엄청나게 공부를 한 것 같고 모의고사도 엄청 푼 것 같고 공부도 엄청 많이 한 것 같고 오답노트도 엄청 많이 한 것 같아서 내 친구들은 다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보이지 않는 적을 확대시켜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능력과 무기를 믿지 않고, 그래서 그 결과 자존감이 하락해서 원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썸네일에 강조했던 것처럼 수능에 정복당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나의 위치를 파악하는 건 좋긴 하지만,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못했다 할지라도 왜 멘탈만 관리하면 시험을 잘 볼 수 있느냐? 우리는 월드컵 같은 상황을 또는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가장 유명한 이미지 중에 하나죠. 독일과 우리나라가 예선전 월드컵을 했었을 때 그때 독일한테 우리가 전력적으로는 약하긴 하지만 우리가 2대0으로 이긴 게임의 사진입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전략적으로 보면 또는 전력상 보면 독일 축구가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런데 이날 아마 우리 축구팀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즉 손흥민 선수를 필두로 해서 젊은 선수들, 해외파 국내파 선수들이 야 우리 독일한테 져봤자 밑져야 본전이잖아. 한번 제대로 해볼까? 라는 어떤 용기가 생겼을 겁니다. 그리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감독님이나 아니면 고참 선수들이 했겠죠. 사기를 복도들은 뭔가 계기가 있을 거고 거기에 그날따라 서로에 대한 믿음이 강하게 작용을 해서 전력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독일을 이기는 상황이 생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이 생기는 거는 뭐 불법적인 걸 방법을 쓰는 것도 아니죠. 그날 멘탈이 강하게 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비록 여러분이 욕심에 차지 않게 공부를 못했다 할지라도 그날 당일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자신감을 갖고 또 내가 여태까지 공부한 걸 믿고 있다면 여러분도 핸디캡을 극복하고 수능의 초대박을 치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멘탈을 어떻게 관리하냐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히 이거는 부모님들이나 가족분들한테 많이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아들, 딸, 시험장 가서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히 시험 보고 와 라는 조언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마음 편히 시험 보고 와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두려움을 회피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PC방이라던가 볼링장에서 내기 볼링을 쳤습니다. 아니면 어른들 같은 경우에 짜장면, 탕수육 내기, 당구를 쳤습니다. 사실 그 몇만 원은 어떻게 보면 되게 사소한 돈일 수 있는데 그 몇만 원짜리 돈이 걸린 당구 시합에서도 긴장을 해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몇백 개 여러분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수능장에서 긴장을 안 하겠다고 각오하고 맹세한다고요? 오히려 그거는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움을 회피한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나는 오히려 시험장에서 긴장을 하고 있어 인정하는 게 용기의 출발이라고 나는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긴장하고 있는 게 맞아 라고 인정하는 게 용기 있게 출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요리를 할 때 뜨거운 가스레인지나 위험한 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뜨거운 가스레인지와 위험한 칼은 위험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서 대충 사용한다면 큰 사고를 당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막내 셰프들 같은 경우는 가장 신경 쓰게 하는 게 칼 들고 다니는 걸 조심하라고 교육을 시키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요리하려면 이걸 써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죠. 긴장을 하는데 조심을 해서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 의견은 시험장에서는 평상시보다 긴장감이 훨씬 많이 상승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인정이 용기 있는 출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인정을 하고 대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두려운 건 맞는데 근데 내 앞에 있는 문제는 최선을 다해서 실수하지 않고 풀겠다라고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희 학부모님한테 단체 문자를 보낼 때 가급적이면 시험 갈 때 긴장하지 말고 시험 봐라 라는 조언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당연히 저희 반 학생들한테는 뭐 평상시에도 강조를 합니다. 얘들아 모의고사 볼 때도 긴장하고 보는 게 좋아. 왜? 수능 시험장에서 긴장할 거니까 긴장하면서 시험 풀이하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해서 저희 반 학생들은 어느 정도 세뇌가 돼 있어요. 그래서 긴장을 인정하고 담담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시험에 응시하는 것이 훨씬 더 멘탈 관리가 잘 된 시험 대비법일 겁니다. 여러분도 이 점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가 두렵다는 걸 인정하는 게 쪽팔리거나 또는 내가 나약하다는 걸 의미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뭐 여기다 이미지를 삽입하려고 하다가 제가 이미지 삽입하지 않았는데 아마 배트맨 그 라이즈였나요? 다크나이트 라이즈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억이 되는데 아마 그 배트맨이 처음에 우물에 빠졌을 때 거기 탈출하는 장면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그 앉아 있었던 의사가 묘한 대사를 하죠. 치료해줬던 그 의사가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보다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오히려 우물을 빠져나가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뭔가 묘한 깊이 있는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영화 또 수능 끝나면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자, 그럼 두 번째 멘탈 관리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은 소위 말해서 수능 초대박을 꿈꾸면서 킬러 문제에 대해서 집착이 너무 강합니다. 근데 제가 화면에 보인 것처럼 킬러 문제 또는 내가 아는 문제 또는 나에게 쉬운 문제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100% 강조드리지만 내가 아는 문제 또 나에게 쉬운 문제를 맞추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저희 반 학생들한테 강조하고 제가 수업 들어가는 반에도 강조하지만 수능에서 가장 중요한 승부의 관건은 킬러 문제 해결보다 실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자신의 약한 부분이나 과목 또는 킬러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서 나는 이거를 열심히 풀어야 되고 초대박을 얻어야 되니까 시간 분배를 걱정하게 됩니다. 즉 쉬운 문제를 풀면서 나 이거 빨리 해결하고 뒤에 있는 거 킬러 문제, 뭐 수학이면 주관식 문제, 영어라면 빈칸 삽입 배열 문제, 나 이거 해야 되는데 이런 쉬운 문제를 지금 풀어야 돼? 빨리빨리 해결하지 뭐. 라고 생각해서 내 눈앞에 놓여있는 쉬운 문제를 하찮게 생각해서 집중력이 하락하는 바람에 안 틀려도 되는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장담드리지만 내가 하는 문제, 나에게 쉬운 문제, 이거의 실수를 최소화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소위 말해서 수능 초대박을 이루실 수 있을 겁니다. 엔간하면 여러분 목표 대학을 다 뚫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선생님 킬러 문제 틀리면 충격이 크지 않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수학 생각해봐요. 이과 학생들이라면 여러분 수학 96점 100점 전략 갖고 가나요? 아닙니다. 여러분도 이미 92점 전략으로 갈 거예요. 그죠? 어떻게 전략 짜세요? 27문제 한 45분에서 50분까지 빨리 깔끔하게 해결하고 검토까지 완료. 그리고 세 문제 중에서 내가 풀 수 있는 한두 문제를 선별해서 그게 노가다 풀이던 발레를 찾던 이거는 이거야라고 찍어서 문제를 시작을 하던 그렇게 골라서 푸는 경우가 대부분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정식 컨설팅을 해보면 96, 100점 맞으면 분명히 좋기는 하지만 킬러 문제는 틀려도 피해는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 왜? 많은 학생들이 틀리는 문제니까. 그러나 내가 하는 문제, 나에게 쉬운 문제, 남들도 많이 맞히는 문제를 틀리는 거는 그 타격은, 충격은 2배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대부분의 학생이 맞추는 문제를 나는 틀렸으니까. 따라서 킬러 문제하고 내가 하는 문제, 나에게 쉬운 문제. 여기서 중요한 건 후자가 더 중요하다. 여러분들 명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내 눈앞에 있는 문제에 오롯이 집중하시면 됩니다. 영어 듣기 할 때 뒤에 실용문 보는 거 저 인정은 하겠어요. 여러분이 시간을 벌어야 되는 강박관념이 세니까. 근데 왔다 갔다 할 때 문제를 딱 보면 그거에 집중하고 듣기가 또 나오기 시작한다. 그럼 빨리 해서 그거에 집중하고 머릿속에 앞뒤 과목 문제에 대한 잔상을 남기지 않는 게 필요합니다. 내 눈앞에 있는 것만 확실히 하려고 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멘탈 관리를 해서 필요한 게 뭐냐? 내가 모르는 문제는 반드시 출제된다라고 여러분 되뇌이고 시험장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유명한 인강 선생님과 공부했으니까 내가 산 책이 몇 권인데 내가 푼 모의고사가 몇 회분인데 그런 생각 때문에 나는 문제를 다 맞출 거야. 신유형도 다 맞출 거야 라는 막연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시험장에 가시면 현실 도피입니다. 오히려 수능에 악영향을 끼치세요. 자, 다시 한번 되뇌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모르는 문제는 반드시 출제된다. 이것이 현실적이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대응법입니다. 내가 모르는 문제는 반드시 출제된다. 그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 한번 머릿속에 또 상상의 나래를 펼쳐봅시다. 내가 수학 문제를 풀고 국어 문제 비문학을 풀고 영어 빈칸이나 삽입을 풀고 있는데 모르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등에 식은땀 흘리면서 나 이번 시험도 나가린가 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고 일단은 처음 할당된 시간 내에서 문제풀이를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나름대로 시간을 이렇게 분배를 해놓으셨죠. 뭐 예를 들어서 영어 같은 건 이렇게 하신 분이 많을 거예요. 나는 빈칸 약하니까 일단 빈칸 빼놓고 45분까지 풀고 몇 분까지 이 정도 시간 분배를 할 거고 또 모르는 문제는 OMR 카드를 정리한 다음에 또 모르는 문제는 도전을 하겠다라고 정리한 분들이 꽤 많죠. 그 루틴을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넘어가면 문제가 뭐냐면 뒤에 갔다 다시 왔을 때 처음 보게 되면은 그래도 막힐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일단 할당된 시간 내에서는 한번 보세요. 왜? 끈 뒤까지 가고서 다시 앞으로 왔을 때 봤을 때 해결책이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면 떠오르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할당된 시간에서 문제를 풀어보시고, 근데 여러분들도 공부를 많이 해보니까 촉이 있잖아요. 즉 나는 이걸 시간을 충분히 줘도 해결이 어려울 것 같다. 그런 표시를 빡세게 넣고 과감히 패스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내가 맞출 수 있는 문제, 다시 한번 여러분 되뇌어야 됩니다. 내가 아는 문제, 나에게 쉬운 문제를 착실하게 다 맞추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만 잘 지키고 마지막까지 하고 OMR 카드를 작성한 다음에 그리고 와서 그리고 다시 한번 모르는 문제를 봐본다 그러면 의외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선생님 안타깝게 해결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거 못 풀어도 여러분 멘탈이 중요하다고 했죠. 나한테만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그리고 내가 못 풀었다면 킬러일 가능성이 높은데 킬러 문제는 못 풀어도 손해가 최소화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고 멘탈을 강하게 잡고 넘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네 번째, 같은 시험장에 배정된 친구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의 멘탈을 흔들어뜨릴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시험장에 같이 배정이 된 친구들을 보면 은근히 마음에 의지가 됩니다. 힘들 때 또는 시험 문제 헷갈리는 문제가 있을 때 토론하기 좋고 밥도 같이 먹으니까 의지가 되실 거예요. 근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의외로 복병입니다. 제가 데리고 있던 학생들 중에서 이과 학생인데 어떻게 수능을 신청한 친구가 있었냐면 국수 과탐을 한 다음에 제2외국어를 신청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 왜 이렇게 신청했니? 물어보니까 이거를 받아주긴 하시는데 그러면 과목이 독특하니까 나라에선 교실을 따로 빼주신대요. 그래서 소수의 학생만 시험 보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학생의 성향을 기억했어요. 그 학생의 성향이 뭐였냐면 그 학생은 예비역 친구였습니다. 그것도 정신력이 너무나 강하다고 하는 해병대를 제대한 친구였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공부를 하니까 힘든데 나보다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 자기보다 문제를 잘 푸는 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나는 3페이지를 풀고 있는데 앞에 있는 친구가 5페이지가 넘어가는 걸 우연찮게 보게 됐을 때 너무 힘들어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안 보기 위해서 교실을 그렇게 배정받으려고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실에 배정을 받은 친구, 같이 배정을 받은 친구가 공부를 잘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컨닝하려는 게 아니라 우연히 봤는데 나는 지금 3페이지를 풀고 있는데 앞에 있는 그 공부 잘하는 친구가 5페이지가 넘어가는 걸 보게 됐어요. 장담하지만 100% 이런 멘탈은 다 털립니다. 아, 나 엄청 못하고 있구나. 이런 걱정이 심하게 발동이 돼요. 근데 다시 한번 말하는데 이게 최악의 악영향을 끼치니까 나의 패턴을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냥 시험지만 오롯이 보세요. 옆에 뭐 킁킁거리던 기침을 하던 친구가 어떻게 풀고 있던 뭐 걔가 OMR 카드를 작성하고 가채점표를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내 루틴대로 내가 여태까지 시간 분배했던 대로 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멘탈을 지키는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특히 고3 학생들은 잘 들으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제일 재수할 가능성이 높은 고3들은 쉬는 시간에 몽기종기 모여서 친구들하고 전 시간에 시험의 답을 토론하는 친구들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친구들이에요. 제일 바보 같은 짓입니다. 또 웃긴 건 뭔지 알아요? 토론해서 답 냈는데 그게 또 틀려요. 근데 이게 왜 웃기냐면 나는 분명히 그 답을 확신에 차서 이거라고 했는데 친구랑 모여서 했더니 중론이 나하고 다른 답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100% 멘탈 틀립니다. 심지어 모한 상태에서도 여러분이 맞췄고 친구들이 틀렸는데도. 따라서 쉬는 시간에 옹기종기 모여서 물론 제가 볼 땐 감독관이 말릴 것 같긴 하지만 제발 부탁인데 답 채점하지 마시고 쉬는 시간은 무조건 에너지를 보충하고 화장실을 해결하고 감정과 멘탈을 정리하는 명상의 시간을 갖고 다음 시험 과목을 대비하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이 얘기가 뭔 얘기인고 하니 제가 봤을 때 여러분이 전 시간의 시험에 대한 감정이 그 뒷시간의 영향을 너무 많이 줍니다. 안타깝게도 이전 과목을 망쳤다는 느낌이 있으면 실망감에 상실감에 그 뒤에 과목을 다 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명상이나 간단한 생각 또는 달달한 초콜릿 같은 걸 먹으면서 전 시간의 실망감을 단절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전 시간 시험을 잘 본 것 같아요. 특히 내가 약했다고 생각했는데 EBS 연계도 꽤 많이 푼 것 같고 답도 깔끔하게 푼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전 과목을 잘 봤다는 느낌의 흥분이 또 넘어와서 수학을 대충 또 영어를 대충 보게 만들어서 실수로 틀리게 한 경우도 많습니다. 진짜 내 앞에서 펑펑 운 친구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선생님 저 바본가 봐요. 이거 모르는 문제도 아닌데 흥분해서 방심하다 틀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틀린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죄송한 얘기인데 여러분 통합거리는 멀어집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에는 전 시간의 감정을 끊어내는 연습도 대단히 필요합니다. 특히 점심에도 점심을 천천히 꼭꼭 씹어서 혼자 드시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혼자 드시고 전 시간의 시험지를 펼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시간의 과목을 대비하시고 그리고 에너지를 보충하는 게 필요합니다. 시험장에선 가능하면 혼자 지내세요. 그게 멘탈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채점표 작성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많이 착각하시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가채점표는 뭔지 대부분 아시죠? 학부형들이 보통 모르실 텐데 우리 학생들이 그 수능을 보고 OMR 카드를 하고 제출을 하면 시험자 OMR 카드를 다 제출하니까 자기가 답을 뭘 썼는지 헷갈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학교나 학원에서 그 답을 옮겨 적으라고 표를 만들어 주거나 보통 수험표 뒤에 스티커를 붙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실모나 모고에 그런 것이 삽입이 돼서 배송돼서 그걸 활용한 친구도 많습니다. 물론 이것도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됩니다. 깐깐하신 분들은 또는 지역에 따라서 허가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가채점표를 주면 이거는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작성하라는 얘기인 거지 가채점표 작성이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내가 모르는 문제가 있는데 무슨 가채점표를 작성해야 돼요. 시간 부족하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시고 정확하게 OMR 카드를 작성하려고 노력하셔야지 가채점표가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그때 가채점표를 작성하시면 돼요. 근데 선생님 저기 논술도 가려고 하려면 채점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막 헷갈려서 결국은 찍은 문제라던가 헷갈린 문제만 가채점표에 답을 작성하세요. 선생님만 믿고. 왜냐하면 여러분이 문제를 푼 거는 대부분 복기가 가능합니다. 나는 이거 확실히 답은 이거라고 해서 그 쓴 것들은 기억이 가능하세요. 근데 마지막까지 찍어서 낸 거라던가 헷갈린 문제만 하시면 되고 여유가 있으면 그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시간을 충실히 써서 문제를 열심히 연구하고 정확한 OMR 카드를 작성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건 마지막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좀 찍는 소리를 해야 될 건데 수능 가채점을 하고 나서 제발 부탁인데 성급한 판단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례를 봤어요. 시험을 못 본 걸 가지고 부모님한테 짜증내고 자기 혼자 방에 처박혀 있는데 사실은 저한테 대단히 많이 혼나야 될 상황입니다. 일단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언론기관 그리고 평가원장님 그리고 각 온라인 배치표 사이트가 정확히 예측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건 언제 예측이 가능하냐면 그리고 온라인 배치표가 언제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얻냐면 평가원이 여러 가지 데이터를 발표할 때 그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평가원장님이 대부분 평가 그 출제위원들은 이제 숙소에서 내보내시면서 또 장애인분들이 마지막 답지를 내시고 나서 그때 난이도 발표를 하시잖아요. 근데 평가 원장님 자체도 그걸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할까요? 이건 인간이 예측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몇백 개를 누가 몇 개를 맞춘지 어떻게 예측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냥 의무감에서 하시는 거지. 한 예를 들어 드릴까요? 여러분 기억나요? 물리, 국어, 비문학 때문에 난리 났던 적이 있죠. 그때 8개인가 온라인 배치표 사이트의 국어 1등급 점수하고 실제 1등급 점수가 무려 6점에서 8점이 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발 섣불리 판단해서 풀 죽은 모습으로 있거나 방에 처박혀 있거나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도 이제 어른이에요, 어른. 그래서 점수가 안 좋다고 잠수 타지 말고 선생님들이나 재수학원이라면 담당 담임선생님한테 점수를 꼭 알려드리고 그에 따라 현실적 대책을 냉정히
마련하는 게 필요합니다. 당연히 저의 동영상 진학사 대성마임의 이투스 활용법도 열심히 보셔야죠. 그리고 제가 또 동영상 앞으로 제공할 것, 즉 점수가 생각보다 안 나왔을 때 그런 대비책 같은 동영상을 올려놓을 건데 그런 걸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을 저희 반 학생들하고 마지막 상담할 때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보다 정신무장을 시키는데 매우 바람직한 내용이라고 저는 항상 자부하고 있고 이 내용을 학생들한테 꼭 암기를 시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긴장이 될 건데 그 긴장을 부정하지 마시고 용기 있게 인정을 하시되 대범하게 덤비시고 어차피 나는 믿져야 본전이다라는 마음으로 대범하게 덤비시고 그리고 킬러 문제보다는 아는 문제 다 맞추고 쉬운 문제 다 맞추고 실수를 최소화하신다면 여러분이 목표란 대학에 근접한 또는 넘어서는 결과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어쨌든 1년 동안 더더군다나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수능을 준비하려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특정 종교는 없는데 이럴 땐 편합니다. 저는 모든 신한테 기도를 하면 됩니다. 까담 구독자분들 그리고 저희 학원 그리고 제가 담임 맡은 반 학생들 모두 좋은 결과 얻기를 모든 신들께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좀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우리 수능 잘 보고 좋은 결과 얻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